네, 안녕하세요. 타마협의 장도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타마협의 PPT입니다. 네, 지금 요즘에 그 세븐틴 아세요? 네. 아세요? 네. 저는 몰랐어요. 저 세븐틴이 네. 그 30, 40대 분들한테는 예전에 세븐 무슨 가수가 있었어요. 예, 세븐. 세븐이랑 있었죠. 그래서 한 명. 그래서 그 친구인 줄 알고 얘가 다시 복귀했나? 이효리 이 생각했어요. 근데 세븐틴 복귀 때문에 얘기했는데 나이가 좀 있어요. 근데 이효리도 하니까. 네. 그래서 세븐틴 때문에 제가 아는 향수 가게 대표가 향수를 외국인들이 대만 분들이 세븐틴 때문에 한국 와서 그 향수를 60병씩 산대 한 명. 대만 사람들이. 왜 그 향수가 팔렸냐면 어떤 대만 팬이 그 세븐틴 사인회를 가기 전에 이 향수를 한번 뿌렸대요.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근데 세븐틴 중에 한 명, 세븐틴가 17명 있겠죠. 그냥 몰라요, 전 잘. 근데 향수를 사인해 주다가 갑자기 여성 팬 팔을 딱 당겼대요. 그래서 향수를 맞았대요. 그러고 나서 그게 그 언론의 집중을 받으면서 대체 그 여자가 무슨 향수 썼냐. 근데 그게 이 향수였다는 거죠. 자기 그 대표 향수. 그래서 그 대표가 코로나 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뭐 건물을 두세 채 세워서 하고 향수가 몇백만 명씩 나왔대요. 그래서 그 세븐틴이라는 그 가수. 근데 또 그 가수 때문에 카카오 있죠. 카카오의 그 사진기가 있거든요. 네. 카카오 캐릭터라는 사진기. 근데 그게 어떤 그 팬이 선물을 줬대요, 세븐틴한테. 네. 그래서 줬는데 세븐틴이 좋아하는 목록 중에 두 번째로 됐대요, 애착. 그래서 이게 품절이 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그 카카오 쪽 측에서 이거를 그 뭐 예전에 아사히 맥주라든지 먹태깡처럼 빨리 품절을 시키고 이슈화를 더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대박이 난 사례가 최근에 좀 몇 번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렸던 거는 굿즈의 중요성이죠. 예. 세븐틴이랑 가수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굿즈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먹고 사는 거죠. 네. 예. 어떤가요? 그쵸. 네, 그런 굿즈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가 원래 파는 어떤 제품 외적으로 좀 파생을 해서 네. 좀 수입을 좀 더 다양화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타로라는 그 사업 모델은 정말 너무 좋다. 근데 타로 사업의 한계는 내가 그 시간을 온전히 투자해야지만 그 대비해서 정비례로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극복할까 항상 저는 이 고민이거든요. 그쵸?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방법이 첫 번째로는 온라인 강의가 될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그 굿즈가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굿즈나 이제 뭐 온라인 강의. 네, 또 플랫폼도 있겠죠. 뭐 060이라든지 앱을 만들어서 이제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또 뭐 협찬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굿즈가 가장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제가 아침에 그 신문을 읽다가 수면 젤리라는 걸 제가 키워드를 딱 봤어요. 수면 젤리가 사기다. 이게 신문에서 원하는 키워드였어요. 근데 그게 2페이지에 나왔어요. 제가 수면 젤리라는 키워드 너무 좋아하는데 그게 2페이지에 나왔다는 거는 이슈화가 엄청나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 몰랐거든요. 아셨나요? 저도 몰랐어요. 몰랐죠. 근데 구매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수면 젤리라는 게. 그리고 이미 그게 많이 팔리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그것까지는 안 할 거예요. 수면 오일. 수면 오일은 뭔지 아세요? 아로마 오일 같은 거. 네, 베개에다가 뿌리면 잠을 잘 잔다. 특히나 애들한테. 네. 근데 그 베개는 버려야죠. 그래서 베개 사업도 해야 됩니다. 베개 계속 갈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수면 오일까지도 이건 사기 아닌가 5년 전에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너무 잘 되고 있고요. 꽃잠 오일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저희도 수면 안대를 팔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어둠을 가려주는 게 아니고 이제 눈을 안정시켜주는 어떤 곡물이 들어가는 건데 수면 젤리는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역시 수면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있었을 때 어떤 불만만 가지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 타로도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오늘 2024년 3월 1일에 올려드린 뉴스를 쭉 보면 신문 기사도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면 베개, 그 다음에 오일, 그 다음에 제가 팔고 있는 안대, 그 다음에 젤리 이런 거를 좀 해놨습니다. 여기서 혹시 이글은 PPT님은 저희 불면증이 좀 있으신가요? 저는 뭐 잘 자는데 네. 숙면에는 항상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암막 커튼 같은 것도 해놨고 일부러 완전히 밖에 이제 빛을 차단하려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좀
외부가 시끄러울 걸 대비해 갖고 뭐 귀마개 같은 걸 해놓는다거나 네. 끼진 않지만 예를 네. 들면 좀 신경은 많이 쓰고 있어요. 어, 네. 근데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뭐 네네. 특히나 뭐 오일도 그렇고 뭐 젤리도 그렇고 보면 다 인간의 어떤 오감에 좀 충실한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잘 된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대박이 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아시다시피 요즘 뭐 AI나 이런 것도 점점 이제 인간의 어떤 자리를 많이 차지하게 될 건데, 그럴수록 저도 이제 요즘 느끼는 거지만 그 사람의 감각에 대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AI가 치범할 네. 수 없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뭔가 요즘은 뭐 흙이랑 관련된 거나 뭐 자연이랑 관련된 거 사람이 직접 원초적인. 만질 수 있고 예, 뭔가 향을 맡을 수 있고 뭐 젤리 같은 것도 촉감을 느낄 수 있고 그런 것들이잖아요. 타로도 마찬가지고 정신적인 영역을 터치해 주는 거니까 이런 분야도 그래서 더 잘 될 것 같고 네. 말씀해 주신 이런 분야들도 다 앞으로 좀 유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가장 좋은 거는 어린애부터 노인까지 타로가 다 대상이잖아요. 수면도 다 대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상품도 너무 많고 그렇게 근데 이 파생된 상품이 한번 팔면 끝난 사업은 아니잖아요. 네. 계속 갈아줘야 되고 계속 뭔가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만약에 사업화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사업화를 한다 타로 마스터로서도 사업화할 수 있고 어떤 여러 가지 그 지금 사업화 관점에서 한다면 첫 번째로는 공신력 있는 협회를 만들 것 같아요. 뭐 수면 연구 협회, 네. 또 불면증 연구 협회나 이런 게서 줄임말로 세 가지로 만듭니다. 타마앱처럼. 네. 그 다음에 유튜브, 카페, 인스타 이런 것들을 만들 예정이에요. 네. 네. 혹시 큐비티님은 이런 거 만들 때 네이밍 할 때 신경 쓰시는 거 있나요? 네이밍이요. 네. 너무 알려진 것도 안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너무 뜬금없거나 이제 관련이 없는 것도 안 될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유명한 좀 일반 명사 같은 것도 좀 지양을 해야 되긴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이거를 검색하기 위해서 검색을 했는데 네. 기존에 있던 다른 게 검색되어 올 수 있으니까, 네. 뭐 그런 것들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검색이 만약에 미리 누군가 된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문제될 수 있는 이건 제가 얼마 전에 변호사님이 촬영했던 건 상표권 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명사, 고유 명사 말고 네. 이제 보통 명사죠. 이제 내가 만들어낸 이런 것들을 쓰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튜브, 블로그, 카페, 인스타를 만들 컨텐츠를 만든다. 저희 생각에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부터 막히죠, 그죠? 어떻게 만드실 건가요? 이제 만약에 큐피티님이 수면 관련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아이템을 판다라고 이제 세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수면 관련해서 네네. 뭐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접근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네. 처음에는 좀 어느 정도 컨텐츠의 양을 쌓아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챗 GPT나 이런 것도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수면 관련돼서 뭐 정리를 뭐 해달라고 하면은 챗 GPT가 쫙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거 텍스트북 갖고 와서 네. 뭐 그거를 뭐 저기 릴스나 네. 아니면 쇼츠 영상 같은 걸로 가볍게 좀 만들고 네. 그렇게 해갖고 뭐 채널을 좀 키운다거나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걸로 또 돈을 어느 정도 수익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또 좀 양질의 컨텐츠를 또 꾸려서 또 계속 만들어 나가야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그냥 뭐 그 숫자로 표현하면 100개 정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좋든 말든. 그래서 컨텐츠의 그쵸, 질. 네. 그 정도 만들어야 그때부터 뭔가 얘기할 거리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도 그 산업에 이해가 되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내가 이해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저라면은 해외 논문, 해외 유튜버, 해외 컨텐츠들을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해외입니다. 왜냐면 국내에 있는 건 누구나 검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저작권을 걸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근데 해외 거는 걸기 어렵다는 거죠. 네. 이미 저희 컨텐츠들도 베트남, 동남아에서 쓸 수도 있어요. 번역해서. 네. 큐피트님 영상 다 쓰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저 타마 영상들도 저게 한국에서 선진화된 마케팅인가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갖고 오면은 그래도 미국, 일본 여기가 그래서 선진국이잖아요. 유럽 그런 잠에 대한 컨텐츠를 많이 갖고 올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보다 이제 뭐 선진국이나 일본, 가까이 있는 일본만 해도 네. 장도사님도 가끔 말씀하시지만 5년, 10년, 20년 앞서가기 때문에 앞서가죠. 그런 뭐
거기에서 나오는 뭐 책의 양도 훨씬 저희들보다 맞습니다. 많을 거고, 네. 저 컨텐츠의 양도 많을 거고, 컨텐츠의 질도 많을 거고, 좋을 거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미 잠에 대한 연구는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최면 예전에 좀 공부를 할 때 나도 잠꾸러기가 될 거야 라는 책이 있어요. 너무 제목 웃기잖아요. 성인용이라는 책인데. 근데 뭐냐면 불면증을 치료한 최면술사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어렵지 않아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그 아까 말씀하신 암막 커튼이나 자기 스트레스에 대한 완화나 네. 주변 도구를 활용해라라는 내용인데 네. 그분도 이런 불면증을 위해서 지금 30-40년 동안 투자를 하고 연구하고 컨설팅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구나. 유럽에서 나온 책이거든요. 이미 20년 전에. 오. 그분이 금연 컨설팅도 하고요. 잠 컨설팅도 하고 돈 버는 거 컨설팅도 해요. 네. 근데 거의 이 맥락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했어요. 그럼 난 다 컨텐츠까지 이제 점점 고도화시킨 거죠.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될까요? 네, 4번이죠. 좀 언론 기사를 낸다. 네네. 네, 책을 써서 브랜딩을 한다. 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컨텐츠가 쌓이면 가장 좋은 건 이제 그거죠. 알아서 누군가 와서 찾아주는 건데 네. 또는 잠 특집이에요. 그래서 뭐 PD 수첩에 가서 나 찾아줘. 근데 그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아무도 몰라요. 그 출판사에서 날 찾아올 수도 있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먼저 내가 기사를 내고 그냥 먼저 내가 책을 써서 이런 내용으로 나는 앞으로 사업도 할 거고 이미 사업에 한 결과도 있을 거다라는 걸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잠이라는 게 중요한 게 객관적으로 이게 판단이 될까요? 잠이 푹 잤어요. 숙면의 조건은 8시간 30분 잔 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5분을 자도 숙면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네. 굉장히 모호하다. 그렇죠. 이게 사업하시는 분들 왜 좋은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브랜딩을 하냐? 이거 다음에 나를 알리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광공서, 그 다음에 뭐 엄마들 맘카페 가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커뮤니티 가서 내가 자매 전문가인데 혹시 아니면 유튜버 협찬을 해도 되죠, 그죠? 네, 직업의 모든 것, 뭐 유명한 이런 채널에 가서 얘기해도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을 좀 디테일하게 하는 거죠. 네, 비용을 조금씩 받고. 여기까지가 사실은 컨텐츠 사업. 예, 근데 1차로 타로 마스터도 여기까지 하는데 그 다음이 이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국으로 날아가. 근데 요즘에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많이 갑니다. 유통되는 상품. 그러니까 처음부터 큰 돈을 들여서 가져오지 말고 네. 이미 팔고 있는 것들을 가져와라. 뭐가 있을까요? 잠에 관련된 거. 아로마오일 아로마오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있죠? 뭐 향초나 향초, 아니면 관련된 뭐 조명 제품, 조명. 네, 맞습니다. 네. 또 이불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베개. 수면 양말, 수면 떡, 그렇죠. 수면 그렇죠. 그리고 그 수면 잠바. 약품도 있잖아요. 약품. 약품도 네. 있죠. 이렇게 마시는 거. 약국에서 파는 거. 그래요. 네. 수면 잠옷. 네. 그냥 다 붙이는 거죠. 수면 유튜브, 수면 타로도 있을 수 있고. 네. 수면 음악, 네. 수면 애완동물.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수면 젤리 나올 줄 전 진짜 꿈에도 몰랐다니까. 근데 이게 똑똑한 게 뭔지 아세요? 국내 판매자들이 한국에서 안 만들어요. 시객청에 걸릴까봐. 다 해외 구매 대행이. 그러니까 자기는 회피를 다 하는 거죠. 이 브랜딩 다 띄워놓고 문제는 네. 이게 만약에 막혔을 때는 내 사업도 다 망가지지만 피해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논란의 여지도 싹싹 다 피해가는 거죠.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먹는 건 다 피해가요. 그리고 특히나 한국의 식약청이랑 KC 인증이 굉장히 강해요. 네. 아까 조명도 말씀하셨는데 일반 조명 KC 인증이 거의 다 돼 있어요. 근데 여기다 뭐 특수한 게 들어간다. 그러면 그거 받는데 3천만 원에 6개월. 그러니까 KC 인증 받는 건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핸드폰 액세서리 할 때도 애플 워치는 하면 안 돼요. 애플 워치 스트랩은 좋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날아가서 그럼 저는 최종적으로는 저거 있잖아요.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 X 침대. 그렇죠. 그것도 수면을 위한 정말 필수네요. 그러네요. 매트리스. 네. 그리고 저는 캡슐방 아세요, 일본에? 캡슐방. 네. 낮잠 자는 거. 잠자는 곳. 네. 근데 그게 호텔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잠자기 최적의 온도를 계속 이제 뭐 만들어주는 거죠. 25, 6도로. 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정말 먼 미래지만 그렇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런 빅데이터들이 또 다 모이잖아요. 그럼 이게 또 에이스 침대 페스트. 네.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면이라는 컨텐츠가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 모델이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거 글로벌로 나가기도 좋고요. 네. 음식 같은 김치 같은 경우는 글로벌 아직도 못 나갔잖아요. 김밥도 그렇고. 근데 수면은 저희가 오히려 역수출할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이게 잘 팔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내 상표를 붙여서 OEM으로 갖고 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테스트를 여러 개를 해보고. 큐피님도 구매 대행 해보셨죠? 네,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이제 진짜 물건을 팔아보셨죠, 그죠? 근데 물건 팔 때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재고죠. 네. 잘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거를 몇 개를 찍어야 될까 이 고민인데 이런 테스트들을 남의 물건을 해보면서 준비를 해놨다가 반대로 갖고 오면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하고 엮어야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강원도, 네. 순천 이런데 제주도 이런데 땅을 삽니다. 네. 저렴하게. 그다음에 건축비 80% 대출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PF를 해가지고 힐링 센터를 만드는 거죠. 그래. 요즘도 있긴 하더라고요. 되게 많아요. 네, 뭐 황토 뭐 이런 것도 있고. 고도원의 마음 편지 아시나요? 아 예. 전 지금도 받고 있거든요. 근데 고도원의 마음 편지가 수익을 힐링 센터로 돼요. 돈을. 예. 그러니까 고도원의 마음 편지는 그냥 자기가 좋은 거를 지인들한테 뿌리면서 시작했다고 하지만 네. 실제로 의도를 갖고 있겠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 팬들이 다 생겼어요. 그 사람들을 힐링 센터로 연결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딱 봤을 때, 야이씨 이거 누가 가냐 이 돈 내고라고 했는데, 제가 부모님하고 여행을 생각하면서, 힐링 센터 할까 갑자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게 계속 받다 보니까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티도 팔고요. 그다음에 절밥도 팔고요. 그래서 야 이거 너무 고도원 씨 잘 얼굴을 못 봤지만 많은 영감을 주시는 굉장히 고마우신 분이죠. 네, 그래서 근데 이 자민한 컨텐츠는 평생 가져가도 전 괜찮을 것 같지만 이제 더 좋은 거는 VC에 파는 거죠. 네, VC의 약자는 벤처 캐피탈인데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요? 네네네. 뭐 은행 투자증권들 있죠. 투자사들. 네. 영화도 거의 투자사들이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수익 모델 매출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팔립니다. 예를 들면 순수익이 한 5천만 원 나와요. 얼마에 팔릴까요? 5천이요? 네, 순수익이 5천만 원 나온다. 1년이면은 한 6억 정도죠. 얼마 정도에 팔릴까요? VC들한테. 그러면은 그래도 한 100억 이상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만약에 뭐 구독자를 대비해서 또 하긴 하는데 제가 최근에 아시는 그 업체가 한 25억에서 30억이 팔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5천이면 1년이면 6억이고 5년이면 본전 뽑는데 뭐하러 파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운영자가 나이가 꽤 드셨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 매번 매출이 나오는 건 좋은데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앱을 만들다 실패했어요. 이 관련된 앱을.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팔아버리자라고 해가지고 팔았다. 이런 좀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많이 느끼는 게 이 사업을 끝까지 가져가는 것도 좋은데 팔 수 있을 때 중간에 팔고 더 새로운 아이디어와 더 새로운 걸로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타로 하시는 분들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거 엑시트 할 것도 생각하시고 저희 타마앱에 파셔도 되고요.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브랜드를 파셔도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잠 비즈니스 좀 어떤가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좀 연구도 해보고 네. 뭐 이렇게 시도를 해보고 싶어지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도 많고 해결책도 많고 제가 연결할 수 있는 지금 여지도 있고 하니까 바로 실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로 마스터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모든 영역을 다 하시기보다 몇 개 영역을 딱 잡아서 이 특정 분야에만 브랜딩 하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 마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